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크게 집중 규제가 된 대상들이 다주택자들이죠.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안정화가 안 되고 집값이 연이어 오르고 또 임대료도 상승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향해서 규제가 뭐 세금부터 해서 현재 대출까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중첩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주택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집이 없는 사람들을 현재 실제적으로 내 집 마련하기 위한 꿈을 키워나가는 어떤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집을 갖고 있다가 팔았던 사람이라도 집을 한 채 다시 한번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집을 한 채, 여러 채를 갖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정말 내 집 마련하기 위한 무주택자들,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다 보니 사실상 집값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무주택자를 향해서 공급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지금 현재 거의 한 1년 정도를 이제 공급에 관련된 포커스로 맞추다 보니까 다주택자 규제는 이제 더 이상 됐다,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이제 무주택자들을 향해서 공급책을 내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방향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또 현재 공급 대책을 또 마련을 해서 준비하고 발표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어떤 획기적인 어떤 상황으로 집이 공급될 거라는 내용보다는 추가 공급 대책을 해서 실제 빠르게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변화되는 내용들, 지난 몇 년간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 수가 늘었죠.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년 동안에 5.6%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841만 가구였는데요. 888만 가구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현재 늘어난 5.6% 안에는 정말로 집이 없는 사람들, 새롭게 이제 집을 구입하기 위해 준비한 사람들,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청년들이 이제 또 가세를 했을 테고요. 거기에 또 집을 갖고 있다가 또 팔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했던 사람이 다시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까지 다 합쳐졌을 때 888만 가구 정도 됩니다. 5.6% 증가된 거고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돈을 얼마나 준비를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조금 잔인한 얘기인데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을 때 내 집 마련까지, 정말로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평균 소득 30% 정도를 잡았을 때는 거의 1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죠. 그러면 집을 사지 말란 얘기고 집을 못 산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을 경우로 이걸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는 5.1년 정도가 걸렸던 것이 2019년도 9월과 2020년도 9월 약 1년 정도 차이가 0.4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집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 그 얘기고요. 서울도 마찬가지겠죠. 서울은 더합니다. 12.9년 정도가 걸렸던 2019년도 9월에 반해서 2020년도 9월에는 15.6년, 그러니까 2.7년 정도가 2년 7개월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 통계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내가 생활비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써야 될 생활 자금들, 또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이자들, 또 아이들 교육비, 이런 것들 다 뺐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100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주택 가구 수는 늘어났냐? 늘어났습니다.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16.3%가 증가했고요. 317만 가구 정도가 됐습니다. 272만 가구에서 약 한 45만 가구가 늘어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집에 한 채 있던 사람들이 또 추가적으로 주택을 마련한 경우라고 거의 대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또 구입을 하면서 한 채가 두 채 되고 두 채가 세 채 되면서 여러 채를 보유하는 세대 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때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도 취득세 감면부터 재산세, 또 양도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현재 갭 투자를 이용을 해서 정말 소액으로 투자했었던 상품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보셔야 되고요. 또 2020년도에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을 봤을 때는 2020 작년 시장에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의 연령대를 통계를 봤을 때 40대가 27.7%고요. 30대가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대가 19.7%,
그다음에 60대가 또 12.7% 되는데요. 나머지 7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뭐 그 수치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20대 이하가 첫 5%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5.4%이기 때문에 20, 30대를 합치게 되면 실제적으로 30.4%가 되기 때문에 현재 40대나 50대보다도 더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20, 30대가 현재 집을 사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주택자였던 현재 그 해당 대상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그만큼 더욱더 많이 애를 썼다는 얘기고요. 더욱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자금을 끌어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가 집을 구입하지 못하면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나는 30대, 40대, 50대가 되더라도 집을 영영 못 사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 자금들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든 아니면 대출을 끌어모으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집을 한 채 마련하기 위한 수치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다주택자 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20, 30대 같은 경우는 현재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조건들을 그만큼 많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더 애를 썼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주택자라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자금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 40, 60대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사람들이 현재 집을 어떻게 또 매도를 하고 또 올해 6월 달까지 매도하는 부분이 얼마가 될지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시장 방향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 연도별로 봤을 때 무주택자 연도별로는 2015년도부터 16년도 이제 19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886만 가구 정도 됐다 말씀드렸고요. 또 연령대별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기간이 얼마 걸리느냐 이거는요 2016년도 12월부터 2019년도 12월까지 그러니까 약 3년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2016년도 9월 시장과 또 2019년도 9월 시장을 봤을 때는 39세 이하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10년 7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렇지만 2019년 약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39세 이하의 아파트 구입 연령 기간은 15년, 거의 한 4년 3개월이 4년 5개월 정도가 늘어났죠. 보시게 되면 40대도 9.7년에서 13.6년, 그다음에 50대도 9.5년에서 12년 7개월 정도 걸렸다. 보시게 되면 거의 한 4년 정도가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가 어떤 조건들이 맞아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아파트 대금 실제로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시간을 더 할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조금 더 일맥상통한 내용이고요. 연도별 주택 소유 가구 수, 연도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얼마가 될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채 이상 되는 사람들이겠죠. 한 채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2건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주택자가 아닌 현재 주택 소유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2015년도에는 한 1,000만 가구 정도 됐습니다. 집을 한 채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건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270만 가구 정도 되고요. 그 수치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도 봤을 때도 2016년도부터 해서 1,000만 가구에서 1,100만, 1,120만, 1,145만 가구 정도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늘어났고요. 거기 2건 이상 소유한 사람도 280만 가구에서 300만 가구, 310만 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17년도, 18년, 19년도까지 4년 동안에 다주택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수치밖에 이제 계산이 안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또 얘기하기는 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을 실제적으로 여태까지 거쳐왔던 시장이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올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택 소유 건수만을 보시더라도 전국적으로 주택 소유 건수는 5건 이상 되는 사람들이 31만 가구 됐고요. 5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4채 이상이 29만 가구, 그다음에 3채가 9만 가구, 또 이제 2채, 한 채부터 3만 가구, 2만 가구 늘어났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다주택자 수가 그만큼 더욱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또 당연히 주요 도시 주택 거래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202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65.8% 정도가 거래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5개 광역시도 65%, 그 이외의 지역, 기타 지역도 50%대가 넘고요. 인천이 57.9%, 서울이 47.9%, 경기 지역은 91.9%나 올랐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전세 또는 현재 여러 가지 주택 봤을 때 조금 더 저렴한 주택을 빨리 마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공급이 좀 많았던 경기 지역으로 많이 수요가 쏠린 걸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 기타 도시들도 대부분 다 30%대에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121%까지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로 주택 소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갖기 위해서 그 욕망을 어떤 정도는
각 지역마다도 여러 가지 여건을 자기한테 맞는 주택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애를 썼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수도권 지역의 주택 소유 건수 변화, 수도권 지역 아까 전국의 주택 소유 건수였고요. 수도권 지역만 보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5채 이상 되는 부분부터 해서 한 채까지 늘어난 부분이 거의 18만 가구부터 만 가구까지 4년 사이에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달라지고 또 현재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요건들 또 그 충족되는 요건들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겠다는 요건들은 당연히 집값 상승입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 때문에 더 오르기 전에 내 집이라도 마련을 하자. 또 여기에는 또 어느 정도는 욕망도 있겠죠. 집값이 지금 현재 사야지만 더 내가 기대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또 계산하기 때문에 2021년도 시장도 또 앞으로 시장도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간 내에 주택 공급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는 해소가 안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주택 공급에 맞춰져 있다면 다음 주에 발표된 내용들이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올해 시장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